39년 만에 찾아온 지각장마. 지금 남부지방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남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공포스러울 정도인데요. 장흥에 590mm, 어머 세상에. 해남에는 571mm 등 정말 아이고. 그야말로 물폭탄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퍼부었네요,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지역에는요,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었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어떡해요. 보통 30mm의 시간당 비만 와도 이게 자동차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이 2배 이상이 왔으니까 얼마나 비가 무섭게 내렸는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요. 지금 침수며 산사태며 정전까지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어젯밤까지 전국에서 이번 비로 인해서 2명이 목숨을 잃고 아이고. 145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세상에. 500mm? 세상에 홍종선 기자님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양이고 세상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을까요? 네, 이제 뉴스에서 저도 보니까 이제 주민분께서 내가 태어나서 이런 비를 처음 봤다. 양동이로 그냥 물을 들이붓는 것 아이고, 같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피해가 지금 전남 지역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남 여수, 순천 부분은 도로 사면에 토사가 유출돼 있고 또 전남의 진도, 해남, 광흥 또 이쪽에는 농경지가 침수돼 있고요. 특히나 해남 장흥 쪽엔 축사 수십동도 침수가 돼 있고 또 전북 익산에는 전통시장의 상가동이 한 200곳이 침수가 됐는데 밤새 물을 퍼냈지만 그 가게의 상품들이 다 물에 젖어 보세요. 있을 거 지금 아니에요. 강물처럼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게 강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물 세상에. 그러다 아이고.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이 상인들이 굉장히 시름에 젖어 계시고요. 여기는 또 이 전통시장뿐이 아니라 이 아예 뭐 농경지가 어딘지 도로가 어딘지 헷갈릴 만큼 물이 어느 정도 올라왔냐 자동차 바퀴가 잠길 만큼 또 아유. 이렇게 물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 철길로 토사가 덮쳐서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이 열차가 중단이 되기도 했어요. 임시 복구 조치해서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 다행히 재개가 되긴 했지만요. 이렇게 전남 지역에 몰려 있는데 어제 그 발생한 사망자 2명도 전남 지역입니다. 먼저 아이고. 전남 광양 지역에서 이 주택가 산사태로 1명이 사망을 했고 또 해남 지역에서 이 계곡물에 휩쓸려서 1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분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폭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금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 지금 잃으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망연자실하실까요? 세상에.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입구에서부터 물이 찼는데 가게도 물이 이만큼 찬 거예요. 에어컨도 침수가 됐고 냉장고도 물이 찼고 그 뭐 다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한 60년 살았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처음 비가 뭐 어떻게 뭐 양동이를 부은 거 전용으로만 뭐 양이 막 들어 쏟아졌어. 진짜 이 어르신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평생 처음 보는 비가 지금 왔고 이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네, 올 장마를 지각장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장마도 아니고 폭우하고 강풍을 동반한 지각장마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예전에 이제 장마가 오면은 정체전선이 그 남부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양상을 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북쪽에 찬 이 공기가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서로 그 힘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대요. 아. 그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 사이에 이제 그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물폭탄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장소가 이제 아마 공교롭게 저쪽 지역에 걸쳤던 걸로 보이고요. 아이고. 특히 이제 위험한 게 야간에는 그 수증기 유입이 더 많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야행성 폭우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하. 들으신 것처럼 지금 전남 지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광양에서는요 산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했어. 깡 소리에 나가 누다가 일어난 거라. 그래갖고 이제 저 뒷집은 뭐 그거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백을 깡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참 놀랬지 어째 집이 무너지는 거 무슨 발리가 나중 알았지 내가. 그래갖고 내가 막 발발 떨썩 그냥 나왔지 막.
진짜로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목소리가 지금 가늘게 떨려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있고 지금 걱정도 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광양 지역 산사태까지 났다면 그 마을 일대는 정말 지금 처참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전날 300mm 정도의 물폭탄이 내렸더니 전남 광양의 탄치 마을은 한 1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이제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토사가 유출된 게 저 마을 위쪽에 전원주택 공사를 해요. 근데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1.5m 높이의 토사가 석축이 20여 미터 정도 무너지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주민 말씀 들었지만 뭐 그냥 굉음에 집을 덮쳐서 이게 천둥 소리도 이렇게 클 수가 없었다. 얼마나 많이 놀라셨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저 마을이 거의 사라진 수준이 아이고, 돼버렸는데 세상에. 지금 마을 이쪽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내려온 저 엄청난 양의 토사와 바위가 거의 뭐 지금 저 마을을 다 뒤집어 삼킨 걸 넘어서서 수령 20년, 30년 된 이 밤나무 주택들까지 전부 다 지금 집어삼켜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 산사태가 덮친 게 나무와 주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80대 어르신이 산사태에 매몰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윗집에 이제 가옥이 한 채 있고 그 집이 떠밀려 내리면서 그 아랫집을 덮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랫집에 할머니 한 분이 82세 되신 할머니인데 이제 매몰 한 분이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냥 정원소리 내숭소리가 얇고 봐. 근데 무너질 거면 이게 어디가. 그래 가보니까 해관에 사람이 몇 사람 있다. 근데 보니까 이 구급차들이 막 오고 아글아글 와서 지금 매몰된 할머니는 좀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바로 뒷집인데 걱정만 되잖아. 아침에 울었지. 시방까지 눈물이 나. 그래 아까 통화를 몇 번을 해도 안 받아. 그래 아침에도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 안 받아. 얼른 구조가 돼야 건지. CCTV 방향으로 그 산 쪽으로 해서 이제 수색을 한 결과 방금 전 그 2시 50분경에 대문에서 약 한 5m 그 위쪽으로 그 가시다가 흙더미 그 묻혀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주민분들 얘기 들으니까 더 지금 가슴이 아파오는데, 아니 그러면 그 어르신은 대피 도중에 변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80대 주민분이 이 위협을 느끼고 집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 모습인가요 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소방 구조대는 빗속에서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9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이제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진짜 하루아침에 이런 청천벽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 토사가 물론 무너져 내린 그 위쪽 보니까 무슨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었다면서 혹시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300mm의 물폭탄이란 자연재해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 2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매몰된 주택의 한 50m 위쪽에서 단독주택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뭐 비가 오고 뭐 이게 예를 들면 토사 쏟아지고 바위도 종종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이제 민원을 넣으셨었나 봐요. 평소에 전조 증세가 좀 있었군요. 전조 증상이. 이거는 산사태 위험이 크다 이렇게 수차례 진정을 했는데 그래서 광양시가 뭐 특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잖아요. 뭐 안전 점검을 한다든가. 근데 이제 광양시에서 설계사무소에 안전성 검토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거부했다. 어머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게 소리예요, 지금 이 광양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저 단독주택을 건설했던 저 시공사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피해 복구에 주력하겠지만요. 아울러 경찰이 이 부분 반드시 진상을 캐주세요. 그렇다면 누군가 정말 책임이 있다면 안타까운 지금 사람 목숨을 지금 잃은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 책임소에 가릴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시고요. 걱정되는 게
이 비가 대체 언제까지 올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은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최고 150mm가 어머 세상에, 넘는 아직까지 많이 그렇게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최고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 비 예보가 예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축대 붕괴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방에서는 내일 밤에 이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모레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자연재해는요,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부모님들이 홀로 계시면요, 반드시 자제분들 꼭 안부 전화 지금이라도 드리고, 혹시 당부 드리고 주의시켜 드릴 게 있으면 반드시 전해드리기를 또 당부해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